제가 이번 가을에 77살인데 박정희 때도 살아봤고 전두환 때도 살아봤고 숱한 거 다 지켜보고 살아왔는데 그 모순이 누적되면 무너집니다. 75년에 해직될 때도 유신 때 그렇게 언론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던 시대에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정말 선택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권력의 폭력성과 그 불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저는 이건 진짜 하늘의 뜻이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맹탕이야. 저는 해촉 당하는 이유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나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길로친 단두대에서 그냥 MB 때는요 그 하는 방식이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갖췄다니까. 이번에는 보면은 그때 당시에 KBS나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런 구시대 구닥다리 사고방식과 그런 행태들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자신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해촉 사유, 그다음에 해촉 과정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총장으로 감사원 출신이 왔어요. 감사실에다가 일종의 별동대 같은 팀을 만들었어요. 감사원 직원 4명 파견, 검찰 수사관 2명, 경찰 2명, 기존에 있던 방통위 감사실 직원 3명, 이래서 11명의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 방심위에 와서 진주를 하면서 한 달 넘어 계속 온갖 것 다 뒤졌죠. 8월 10일 날 방통위에서 회계검사를 발표를 했어요.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그 결과 가지고 해촉을 하든지 대통령이 하면 될 텐데 그 다음날 감사원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방통위 회계감사에서 결과가 너무 뭐가 안 나오니까 감사원에서 추가 감사를 해가지고 또 뭐를 찾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7일 날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오늘 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4시 딱 되니까는 기사가 막 뜹니다. 해촉했다고. 근데 아직 아무 통보도 못 받았어요. 나는 사실은 그동안에 다 끝났다해서 짐을 전부 집에 갖다 놨거든요. 마지막 짐을 챙기고 간부들하고 세이 굿바이 하는 그때 이게 나한테 왔더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맹탕이야. 우선에 행정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 첫째, 해촉을 하고 해임을 할 때는 근거하고 이유를 명시를 해야 돼요. 자의적으로 그냥 기분 나쁘다고 모가지 치고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행정 절차법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다고. 여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해촉 과정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법정으로 치면은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 KBS 사장 때 해임되고 난 뒤에 내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나한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행정소송에서 이긴 결정적인 것이 그런 절차적 하자 때문에 제가 이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그 절차적 하자를 다 어겼어요. 저는 해촉 당하는 이유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나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길로친 단두대에서 그냥 한 거지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나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해임된 한상혁 위원장, 특히 KBS 이사장, MBC 박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는 거를 가져다가 해임 사유로 적었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무식한 것과 아니면은 정말 오만해서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 출범을 하면서 내부의 예산 규정이라는 걸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인당 3만 원 이상 쓰지 마라. 식사를 할 때. 그 규정을 하나 만든 겁니다. 2년 동안 341건을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 게 13건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4건이고 비서실 식구들이 사용한 9건이
3만 원을 넘어선 거예요. 3만 5천 원짜리 먹었다고 돼 있더라고. 다만 제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사전에 미리 알았을 때는 항상 제가 초과하는 부분은 제 개인 카드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 3만 원을 초과했구나. 그거를 나중에 인지한 경우에는 제 비서를 시켜서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제 개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 건도 있어요. 그 몰랐던 게 4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마치 엄청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범죄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전부 몰아가고 있어요. 좀 억울하죠, 저는. 근데 뭐 그것도 내가, 내 건 경우는 내가 세세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거는 내 불찰이고. 근데 내가 이제 그 감사원한테 조사를 받을 때 물어봤어. 당신네들은 그러면 얼마요? 이리 그때 우리 없다는 거야. 중앙공무원 없대.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 그럼 뭐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이건 아예 문제 자체가 되지도 않는 거잖아. 그럼 그 친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일부 지방자치체는 4만 원이래. 그럼 4만 원 룰 적용하면 나는 싹 다 문제가 안 돼. 우리는 보면은 2008년에 생길 때 스스로 자기가 엄격하고자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3만 원짜리.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이거를 3만 원에서 올리지도 않고 딱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거는 저 방심위가 그만큼 조직이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그 건강함 때문에 전부 죄인이 된 거야. 내가 어겼다라는 거 다 합쳐봤더니 3만 원 넘어간 액수가 10몇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하루 저녁에 막 240만 원어치 소고기 한우 먹고 그랬잖아. 물론 술도 먹었겠지.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업무 추진비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내가 약간은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맨날 술 먹고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거를 그것도 국민 세금이잖아. 그거를 그냥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기록도 안 남겨놓고 기록이 뭐 저절로 휘발돼서 사라지는 그런 해괴한 설명까지 곁들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를 쫓아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라 그럴까, 자기 모순.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MB 때는요, 그 하는 방식이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을 총동원했지만은 그래도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갖췄다니까. 감사원에서 예비 감사하고 본감사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막 통과도 시키고 뭐 그 절차를 거치고 KBS 이사회에서 뭐 또 사장 쫓아내는 제청도 하고 모양새를 내려고 뭐 그렇게는 했다고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참 이런 표현 써서 내 정말 되나 이거. 들 같아. 아니 별동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는 그냥 이런 거 하나 보내놓고 잘라버리면 이게 그거 나중에 검찰총장이 사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구실 대개 한두 개만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특수부 검찰들 수도 없이 압수수색하고 별건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소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무죄 판결 나면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납부죄 나왔을 때 그 검사들 다 승승장구했어요. 마구 압수수색하고 끊임없이 사람 괴롭히고 특히 법의 이름으로. 야, 잔인하죠. 잔인하죠. KBS에서 해임되고 강연을 참 많이 다니는데 지금 미디어법 바꿔서 종편을 조중동한테 주려는 거는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위해서 일본 모델 따라가는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신문 방송 겸업을 해가지고 언론 풍토는 거의 90%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건데 그거를 그대로 따온 게 사실은 MB 때 종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그보다도 조금 더 큰 판으로 가려고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닌가. 여전히 종편 만들어놨지만은 공영방송 체제인 KBS, MBC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과거만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이렇게들 흔히들 얘기하는데 KBS하고 MBC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이고 그동안에 쌓여있는 그 전통적인 힘 때문에 대포 쏘는 거예요. 여론에 대해서 대포 쏘는 건데
종편이나 뉴스 채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소총이에요. 그러니까 KBS나 MBC가 과거만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꺾고 싶은 거예요. 해체시키고 싶은 거지. 아, 윤석열 집단이 진짜 맨파워 저수지가 정말 빈약한 거구나. 검찰들 데려다 썼는데 그 바닥이 빠른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갖다 썼는데 그 경험이 결국 지 대통령 감옥에 넣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해임 끝나고 배임죄는 형사사건이어서 매주 아니 저 재판할 때마다 제가 거기 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원형 탈모 생겼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재판 과정에서 뭐 힘들기는 했지만은 그때 내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MB 정권의 폭력성, 그들의 무모함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된다. 나는 거기에서 어떤 역사의 의미를 찾고 있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역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나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KBS나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거 안 하더라고. 더 안 하더라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전히 아무런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전혀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교훈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 시대 때 써먹을 만한 기술자들만 뽑아오는 거죠. 그 기술자들이라는 게 무슨 영혼이 있거나 철학이 있거나 나라 전체를 보는 눈이 있거나 이건 아니잖아. 지 앞에 있는 그것만 볼 거라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 대단히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손을 맨 처음에 댄 게 KBS 수신료입니다. 아킬레스건이거든요. KBS가 지금도 1조 5천억이더라고. 지금 수신료 수입이 거의 7천억에 이릅니다. 분리 징수를 하면은 저거 많이 거쳐야 1천억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6천억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방송 재편에 대한 어떤 트리거로 봅니다. 가령 이번에 KBS 경영진을 바꾸는 정도로 만족하는 선에서 끝내겠다 그러면은 새 사장하고 한전하고 뭔가 타협점을 찾겠죠. 수신료 수입이 6천억 가량 빠진다면은 만약에 ETV를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강행을 해서 ETV를 민영화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MBC까지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저항은 상당히 나는 격렬해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엄청난 파열음이 생길 거예요. 선택의 폭? 그거는 옛날에 지상파 3사가 독과점 체제일 때나 하는 소리요. 그 뒤에 케이블하고 IPTV하고 온갖 채널들이 생겨나가지고 채널이 지금 홍수가 돼서 집에 있는 IPTV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OTT까지 나와가지고 영화는 대부분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뭐 다른 OTT 통해서 보는 이 판에 무슨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지. 콘텐츠 미디어 세계상이 그냥 정말 클릭수나 찾고 돈이나 쫓아가고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이나 하고 해서 생태계 지금 엉망이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측면인데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공영방송은 상대적으로 훨씬 청정한 공공재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물론 뭐 정치적으로 휘둘려서 100점짜리, 뭐 90점짜리, 80점짜리를 못 될 때는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저 아직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참화고도 같은 거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느 방송에서 지금 참화고도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그때 당시에 다큐멘터리 한 편 제작할 때 보통 한 7, 8천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참화고도는 한 편당 2억 5천 들었습니다.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하니까 그 세계적인 명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맨날 무슨 뭐 트로트나 방송하는 돈만 만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방송사에서 어떻게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KBS 한 달에 2,500원 수신료 아마 한 5천 원만 올려놓으면은 그런 작품 1년에 뭐 여러 개 나올걸?
영국 BBC 같은 거 영국이 자랑이거든요. BBC가 한 달에 수신료가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공공재를 없애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민족 방송 같은 경우는 저기 유라시아 쪽에 그쪽으로 많이들 들어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니까. 장애인 방송 마찬가지고. 하나의 작은 그룹 안에서만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조차 없으면은 누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효용성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그 집단들이 공공재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갖는 한 그 사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어요? AI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꿔놓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저런 구시대 구닥다리 사고방식과 그런 행태들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감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전두환 시절처럼 장악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시대입니까? 이런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그런 통제 방식, 그리고 그 아날로그적인 구시대 인물들이 하고 있는 장악 방식이 절대 성공을 못하리라고 저는 첫째 보고 있고, KBS든 MBC든 YTN이든 다들 건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였어. 자기들의 그 존재감까지 부정을 당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될 때도 그랬고 KBS 2008년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때 이제 내가 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있었죠. 사퇴하면은 그것이 다 끝나는 거니까. 저한테는 기준이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그 순간이 오면은 이게 옳은 길인가? 그거 하나입니다. 75년에 해직될 때도 유신 때 그렇게 언론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던 시대에 그게 저항하는 것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 정말 선택했고, KBS 그때도 나보고 사표 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사표 내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사표 내라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뭐 그게 옳은 길은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고. 그런 그 불의한 권력의 폭력성과 그 불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저는 이건 진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리에 내가 오히려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표현하면은 감사할 일이죠. 야, 선배들이 전화해서 너 참 기구하다. 어떻게 3번이나 그래서 이거 선배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분한테 감사해야지요. 제가 이번 가을에 77살인데 박정희 때도 살아봤고 전두환 때도 살아봤고 뭐 숱한 거 다 지켜보고 살아왔는데 그 모순이 누적되면 무너집니다. 왜 거기서 교훈을 못 얻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